세계 공항들이 항복한 숫자가 있습니다. 승객 100명 중 20명은 자기 짐을 제 시간에 받지 못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였죠. 개선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적 한계니까요. 그런데 한 공항이 그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규모, 하지만 결과는 13배나 달랐죠.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토 군수물류 자문위원 출신 엔지니어. 그는 반박하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타를 증명하러, 조작을 폭로하러 갔죠. 하지만 지하 130km 앞에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가 속도를 인정한 그 공항은 어디였을까요? 한 독일 엔지니어의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항의 진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은 거짓말을 하죠. 화려한 조명, 넓은 홀, 친절한 안내방송. 하지만 수화물은 지하에서 움직입니다. 30년간 저는 유럽 14개 공항 지하를 봤습니다. 완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 보고서를 봤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만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58세입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 물류 시스템을 30년간 다뤄왔습니다.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제 전문 분야죠. 나토 군수물류 자문위원도 지냈습니다. 제가 믿는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숫자와 실패 확률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 수화물 대기구역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1시간째 서 있습니다. 누구도 화내지 않습니다. 익숙하니까요. 히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JFK도 다르지 않죠. 30분 안에 수화물을 받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이제 농담이 됐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저는 수화물이 늦는 공항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측 가능한 실패니까요. 문제는 모두가 실패에 익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유럽 주요 공항의 평균 수화물 미탑재율 21%입니다. 승객 100명 중 21명은 자기 짐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미국은 8%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관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타협의 결과죠.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낮춘 겁니다. 이 정도면 관리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30년간 봐왔습니다.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항공 수요는 매년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투자는 겉모습에만 집중됩니다. 터미널을 넓히고 면세점을 늘리고 라운지를 화려하게 꾸미죠. 하지만 지하는 방치됩니다. 컨베이어는 낡아갑니다. 분기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지하를 보지 못하니까요. 언젠가 회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 관계자였죠. 하트만 박사님, 지금의 공항 시스템으로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회의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제공항 운영 효율성 보고서를 받았죠. 국제민간 항공기구 발간 자료였습니다. 각국 주요 공항의 운영 데이터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미탑 제율 항목부터 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히드로, 샤를드골.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20에서 25 사이였죠. JFK, 로스앤젤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에서 9 정도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CN.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코드였습니다. 미탑 제율 10만 개당 0.9.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0.9.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소수점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90이어야 맞습니다. 아니면 9.0이어야 했죠. 하지만 0.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처리량도 확인했습니다. 7천만 개가 넘었습니다. 대형 허브급이었습니다. 단기 이벤트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3년 연속 데이터였죠. 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12%였습니다. 도쿄 나리타 15%였습니다. 두바이
18%였습니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0.9.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의 수치는 솔직히 말해 나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30년 경력을 가진 제가 본 적 없는 숫자였으니까요. 이건 현장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조작했거나 계산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외부 위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식 문서였습니다. 조작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만약 조작이 아니라면,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인천. 어디 있는 공항이죠?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죠. 0.9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름다울수록 나는 더 의심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수치는 대개 거짓말을 하니까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처리량 7천만 개. 미탑 제율 10만 개당 0.9. 하루 평균 19만 개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피크 타임에는 시간당 2만 개가 넘겠죠. 이 속도에서 0.9라는 숫자가 나온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표본 오류를 가정했습니다. 특정 기간만 측정했을 가능성이죠. 성수기를 피하고 한산한 시즌만 골랐다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연간 데이터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방식이 다를 겁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환승 수화물도 포함합니다. 급행 수화물, 특수 수화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떤 공항은 직항 수화물만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면 숫자가 낮아지죠. 저는 보고서 하단 주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화물 유형 포함,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산정 방식 적용.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위탁입니까? 일부 공항은 수화물 처리를 외주 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면 공항 자체 통계에는 잡히지 않죠. 실패는 외부 업체 책임이 되니까요. 저는 인천공항 운영 구조를 찾아봤습니다. 자체 운영이었습니다. 외주 비율은 15% 미만이었죠.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 엔지니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감사관이었죠. 이 숫자를 본 적 있나?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타 아닌가? 아니면 월간 데이터를 연간으로 착각했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3년간 이 수치를 게재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죠. 오타가 3년 연속 반복될 리 없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공식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화물 처리 정확도. 10만 개당 1 미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 수치는 설계자의 양심을 시험합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독일 뮌헨공항.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죠. 저는 그곳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10만 개당 10이었습니다.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았죠. 우리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0.9라는 겁니까? 뮌헨보다 13배 이상 정확하다는 뜻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독일식 공식으로 역산을 해봤습니다. 처리 속도, 분기 지점, 오류 허용치. 모든 변수를 최저값으로 넣었습니다. 결과는 10만 개당 8에서 10 사이였습니다. 0.9가 나올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제가 틀렸다는 겁니까? 30년간 가르쳐온 공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진짜라면, 만약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인천까지. 편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약했습니다.
독일식 공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죠. 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했으니까요.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넓었습니다.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겉모습을 믿지 않습니다. 공항은 지상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은 항상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공항 관계자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견학 요청을 했었죠. 국제 전문가 자격으로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나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하트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지하 시설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네,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컨베이어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30년간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일정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죠. 이쪽입니다. 안내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컨베이어가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30km입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체 컨베이어 길이가요. 저는 멈췄습니다. 130km요? 네,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합쳐서요. 지하에 전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130km. 축구장으로 치면 수백 개 규모입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하를 떠올렸습니다. 거기도 대형 허브였죠. 컨베이어 총 길이는 70km 정도였습니다. 인천은 거의 2배였습니다. 직접 내려가 보셔도 됩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컨베이어 바로 옆이었죠. 소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컨베이어를 봤습니다. 수화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기점이 보였습니다. 수화물이 좌우로 나뉘었죠. 자동이었습니다. 바코드를 읽고 판단하고 이동했습니다. 사람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자동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2%입니다. 92요? 네, 나머지 8%는 특수 수화물이나 예외 케이스입니다. 유럽 평균은 40%였습니다. 미넨이 60%로 최고였죠. 92%. 이건 거의 전부 자동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컨베이어를 따라 걸었습니다. 수화물이 지나갔습니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간격이 일정했죠. 병목 구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분기점에서 막히거나 합류 지점에서 느려지거나. 그게 물리적 한계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시속 30km입니다. 피크 타임에도요? 네,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30km. 유럽은 평균 20km였습니다. 피크 타임에는 15로 떨어졌죠. 병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30을 유지한다. 혹시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요? 월 평균 0.3% 정도 발생합니다. 그럼 나머지 99.7%는 정상 흐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왜 막히지 않습니까? 컨베이어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수화물이 사라지고 또 나타났습니다. 끝없이 반복됐죠. 저는 분기점을 다시 봤습니다. 수화물이 자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판단하고 이동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컨베이어가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컨베이어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물처럼 흘렀습니다.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30년간 공항을 봐왔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공항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죠. 안내 직원 없이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대개 거짓말을 합니다. 30년 경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숨겨진 약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으러 왔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피크타임 시작 전이었죠.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관제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컨베이어를 봤습니다. 수화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중국발 항공편 5대가 동시 도착했습니다. 수화물 투입량이 급증했죠. 저는 분기점을 주시했습니다. 여기서 터져야 정상입니다.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 자동 시스템이 판단 지연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병목이 생기죠. 하지만 컨베이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분기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유럽발 장거리 항공편 3대가 추가 도착했습니다. 대형 수화물이 섞였습니다. 스키 가방, 골프백, 유모차. 이런 비정형 수화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코드 인식률이 떨어지고 분기 판단이 느려지죠. 저는 일부러 그 구간을 찾아갔습니다. 대형 수화물 분류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막힐 거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골프백이 지나갔습니다. 스캔됐습니다. 분기됐습니다.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스키 가방이 왔습니다. 역시 같았습니다. 스캔, 판단, 이동.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동남아 노선 집중 시간대였습니다. 방콕, 싱가포르, 마닐라발 항공편이 몰렸죠. 환승 수화물이 쏟아졌습니다. 국내선으로 연결되는 짐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복잡합니다. 목적지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처리 시간이 다릅니다. 유럽 공항은 이 시간대에 무너집니다. 저는 환승 수화물 분기점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버틸 수 없을 거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수화물이 흘렀습니다. 국내선 방향, 국제선 방향, 특수 처리 방향. 자동으로 나뉘었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판단했습니다. 혹시 관리자가 숨어서 조작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관제실로 돌아갔습니다.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입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요?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합니까? 감시합니다. 감시. 관리가 아니라 감시라고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관리자가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수동 분기, 속도 조절, 라인 전환. 사람이 통제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 피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목도 없었습니다. 지연도 없었습니다. 오류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습니까? 왜 막히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30년간 배운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위험한 지점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컨베이어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나다. 그때부터 불안해진 건 시스템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항 측에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실시간 운영 데이터였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관제실로 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이게 오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시간당 처리량, 평균 지연 시간, 미탑 제율,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죠. 저는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30년간 숫자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시간당 처리량이 21,000개입니까? 네, 지금이 피크 타임이니까요. 평균 지연 시간은 37초입니다. 37초. 프랑크푸르트는 평균 4분이었습니다. 피크 타임에는 8분까지 갔죠. 미탑 제율은요? 오늘은 10만 개당 0.8입니다. 0.8. 보고서보다 낮았습니다. 혹시 어제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미탑 제율 10만 개당 1.1. 그저께는요? 네. 다시 바뀌었습니다. 0.9였습니다. 일주일 전은요? 보여드리죠. 7일치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0.8, 1.0, 0.9, 1.1, 0.7, 0.9, 1.0. 모두 일 전후였습니다. 한 달 전 데이터도 가능합니까? 네. 30일치가 나왔습니다. 평균 0.9였습니다. 최고 1.3, 최저 0.6. 편차가 작았습니다. 1년 전은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5분쯤 지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365일치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월, 2월, 3월. 여름 성수기인 7월, 8월. 겨울 시즌인 12월. 모두 비슷했습니다. 연평균 0.9였습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유럽 공항 데이터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난해 평균. 미탑 제율 10만 개당 22. 히드로 평균. 샤를 드골 평균. 미넨 평균. 미넨이 유럽 최고였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였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0.9였습니다. 13배 차이였습니다. 같은 조건입니까? 처리량을 비교했습니다. 인천 연간 7천만 개. 프랑크푸르트 6,500만 개. 비슷했습니다. 자동화율을 비교했습니다. 인천 92%, 프랑크푸르트 42%. 2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평균 처리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인천 시속 30km, 프랑크푸르트 시속 18km. 역시 차이가 컸습니다. 조건은 비슷한데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입니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철학이 다르니까요. 혹시 이 데이터가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특정 기간만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년 연속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5년 전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10년 전은요? 개항 초기라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얼마나요? 10만 개당 3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이 수치는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도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통제력입니다. 무슨 뜻인지요? 빠른 게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컨베이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는 3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오류가 증가한다. 안정성과 효율성은 반비례한다.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오류도 적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독일식 공식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30년간 가르친 게 잘못됐다면? 만약 제 공식이 한계였다면? 설명해야 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전체를 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설계 철학을 설명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화면을 켰습니다.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속도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보건력입니다. 보건력요? 네, 오류를 숨기지 않고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유럽 시스템은 오류를 막으려 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통제하고 규칙을 만들고 보고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오류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럼 막을 게 아니라 흡수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실패를 전제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실패를 즉각 복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분기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만약 한번 라인에서 오류가 생기면 백업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수동으로요? 아닙니다. 자동입니다. 판단 시간은요? 0.3초입니다. 0.3초. 사람이 개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고는 언제 합니까? 복구 후 자동 기록됩니다. 사전 승인은요? 없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승인 없이 라인을 바꿉니까? 네, 시스템이 판단합니다. 관리자는 뭘 합니까? 사후 확인만 합니다. 이건 독일식 사고와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은 통제합니다. 규칙을 만들고 승인을 받고 보고합니다. 사람이 판단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확인만 했습니다. 혹시 시스템이 잘못 판단하면요? 재판단합니다. 몇 번까지요? 필요한 만큼입니다. 한계는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독일은 실패를 막으려 합니다. 규칙으로 통제하려 하죠. 하지만 실패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춥니다. 타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막지 않았습니다. 흡수했습니다.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30년간 가르친 방식이었습니다. 통제하고 규칙을 만들고 보고하는 방식. 하지만 그게 한계였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논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움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나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인정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였죠.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유럽발, 미주발, 중국발 항공편이 동시에 몰리는 시간. 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관제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피해갈 수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컨베이어를 봤습니다. 수화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분당 350개 이상이었죠. 분기점마다 수화물이 갈라졌습니다. 국내선, 국제선, 환승, 특수. 끊임없이 판단하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오류를 기다렸습니다. 이 속도에서 실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바코드 인식 실패, 분기 지연, 라인 정체. 뭐라도 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흘렀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독일 연방교통부에 제출할 자료였죠. 커서를 놓았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평가 보고서. 평가 기간 3일. 평가자 마이클 하트만.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주의 요망.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주의 요망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검증 필요. 이것도 지웠습니다. 3년 연속 같은 수치였습니다. 장기 검증은 이미 끝났습니다. 표본 오류 가능성. 이것도 지웠습니다. 연간 7천만 개 처리량이었습니다. 표본이 아니었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 손이 멈췄습니다. 뭘 개선하라는 겁니까? 저는 커서를 지웠습니다. 화면이 비었습니다. 30년간 써온 표현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손이 떨렸습니다. 타이핑이 느려졌습니다. 내 기준을 초과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미탑 제율 10만 개당 0.9. 평균 처리 시간 37초. 복구 속도 0.3초. 자동화율 92%.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평가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유럽 기준 대비 13배 우수. 지웠습니다.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이것도 지웠습니다.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컨베이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였으니까요.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동료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게 기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준을 배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시스템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이다. 전문가로서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한계 안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국제공항 운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인천공항 평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유럽 기준으로 세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평가받아야 할 쪽은 저였습니다. 그날 나는 기준을 다시 배웠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천을 생각했습니다. 그 지하 130km를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던 컨베이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항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공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는 그렇습니다. 지하는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터미널을 넓히고 조명을 밝히고 안내판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지하는 다릅니다. 지하는 실력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철학입니다. 인천의 지하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 겁니다. 이 나라는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속도를 통제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빠른 건 쉽습니다. 규제를 풀고 기준을 낮추고 밀어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무모함입니다. 통제는 다릅니다.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효율적이면서도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통제입니다. 유럽은 속도를 두려워합니다. 속도를 내면 오류가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규칙을 만듭니다. 통제하고 승인받고 보고합니다. 사람이 판단하죠. 하지만 그게 한계입니다. 사람은 느립니다. 판단에 시간이 걸립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문제는 커집니다. 그래서 유럽 공항은 느립니다.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판단했습니다. 0.3초 만에 복구했습니다. 사람은 확인만 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방식 문제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죠. 유럽은 실패를 숨깁니다. 보고하고 책임지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은 실패를 흡수합니다. 인정하고 복구하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공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항은 축소판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축소판이죠. 군수물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 공급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속도와 안정성, 효율과 회복력. 한국은 이걸 균형 잡을 줄 압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한다. 단,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실패를 막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박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어떻게 합니까? 봤으니까. 저는 인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합니까? 철학이 다르니까. 저는 동료들과도 공유했습니다. 독일 공항 엔지니어 모임에서 발표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통제에 익숙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규칙에 의존했으니까요. 사람을 믿고 시스템을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시스템을 믿고 사람은 보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칭찬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는 검증하러 왔고 판단하러 왔다고. 그러나 떠나며 깨달았습니다. 판단받은 쪽은 오히려 나였다는 사실을. 인천의 지하 130km는 컨베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속도와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항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속도를 통제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